여러분, 저는 이제 이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커피를 샀더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시간을 맞춘다고 일찍 나와도 변수가 생겨요. 중간에 또 이서가 똥을 싸가지고 좀 씻기고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오래 걸렸고,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굿노트라는 앱을 알게 됐어요. 약 1km 그래서 그거를 좌회전입니다. 막 사용하는 거 익히고 하다 보니까 굿노트로 다이어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플래너. 그래서 저도 이제 무료 속지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감사하게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양질의 퀄리티의 괜찮은 그 플래너를, 그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받아서 지금 플래너 해서 24년도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계획을 이제 세워보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계획대로 잘 될까, 그런 게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면서, 약간 그냥 어딘가에 터놓을 만한 창고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제가 이제 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사실 호주에서 4년 정도 살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호주에 이민을 갔다가 약 700m 앞 4년 정도 살고 한국 1년도에 좌회전입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들어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민 가기 전에는 계속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한 4년 정도 살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2년 정도 살아보니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좌회전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약 600m 앞 80km 되게 고정형 시끄럽네.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운전 중에 잠시 후 천천히 얘기를 좌회전입니다. 해보면서 가고 싶어요. 이어서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근데 일단은 운전이 먼저겠죠? 얘기보다는. 왜냐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갈 때라도 5km 이상 이서를 직진하는 차에 뒤에 구간입니다. 태우고서라도 이럴 때는 제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히 이서가 얌전히 있네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역이민이라고 하죠.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를 역이민이라고 하는데, 역이민자예요. 호주에서 살다가 멜버른에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 덕을 많이 봤죠. 남편이 영주권자였어가지고 호주에서 되게 오랜 시간 살았던 사람이고, 약 600m 앞 8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이 아니라 유학을 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이제 취업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있다가 약간 뭐랄까, 호주에 염증을 느껴서 더는 못 있겠다, 이제 내가 호주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영주권을 신청을 해놓고 영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자원입대로 군대를 들어갔어요, 남편이. 그래서 군대를 간 사이에 영주권이 나왔죠. 근데 영주권이 나온 채로 그냥 남편은 한국에서 그냥 살 거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1학년 마치고 나서 호주를 들어갔는데, 호주를 들어가서도 저랑 계속 연락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고학년이 나이가 들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네이트온에 서로 등록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이트온에서 서로 만난 거죠. 그래서 잘 지내냐, 뭐 어디냐, 너는 서울이냐, 나는 서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연애가 시작이 됐고,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영주권이 있어서 약 600m 호주를 가면 80km 호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속 지점입니다. 비자 없이.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고, 그래서 그냥 우리 만약에 그럼 결혼하게 되면 호주를 한번 가서 살아볼까? 그런 그 정도의 이슈였어요. 영주권이라는 것은. 엄마는 거의 결혼한 줄 알고 계셨어요. 결혼하는 짝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물어보니까 호주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호주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엄마가 해외 유학이나 이런 걸 못 보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특히나 외국 나가는 거, 그런 거 되게 열려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극 긍정으로 되게 대답을 해주셨죠. 너가 가서 공부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새로운 문화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영어 공부도 되지 않고 좋지 않겠냐, 영주권이란 게 있으면 편한데. 그래서 저도 그럼 결혼하면 가봐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결혼을 앞두고 저희 어머님이 크게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혼자 지방에 계시는데 왼쪽 두 아빠 번째 혼자 살 수가 차로를 없는 거예요.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공장에 내려가서 아버지 옆에 있게 됐죠. 그래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식장 예약은 해놨고, 예식장에서 예식 최대한 미뤄준 게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잡았었는데 더는 미루지 못하고 그냥 9월 정도에 예식을 올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주권 만료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영주권을 만료 앞두고 이제 영주권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가려고도 했었고 그 기회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남편이 10년 넘게 걸려서 얻은 거였고, 남편 사실 근데 안 가고 싶어 했어요. 호주 가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되게 뭐랄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게 되게 억울하고 좀 되게 외롭고 찌질해지고 좀 진짜 현타 올 때가 많잖아요. 그걸 이미 남편 10년 넘게 겪은 건데, 그게 싫어서 한국에 왔는데 다시 가려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짜증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거면서도 달콤한 열매이면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있어서 또 힘들게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복한 고민이죠. 남들은 가보고 싶은데도 못 가는 호주일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간 영주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마음 편하게 고민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니까. 뭐 해 먹고 살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저나 막막했죠. 특히나 남편이 막막했겠죠. 왜냐면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되게 1년 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맨날 술 마시면서 혼자 고민하고. 근데 그게 10년 살아온 사람이랑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랑 어딘가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참 이게 갭이 좁혀지지가 않긴 않는 것 같아요. 가서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 그냥 가보자 약간 이런 거. 남편도 그래 한 번 인생이고 아직 우리 젊고 아기도 없고 평균 110km 가서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중입니다. 가서 다시 가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약간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간 둘이 합의가 된 상태로 호주를 가게 됐는데 각자 각자 이제 겪는 상황은 달랐죠. 남편은 이제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먹고 살려야 돼서 마음이 급했고, 저는 드디어 이제 호주에 왔구나 약간 이런 약간 여행자의 느낌? 다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커피는 또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저기 카페도 다 가봐야 될 것 같고 난리가 난 거죠. 맨날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남편은 나가서 일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레주메 돌리고 막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갈등이 조금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랑 갈등을 되게 많이 했죠. 저는 약간 되게 느린 템포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남편은 한번 살아봤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닌 서바이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막 청소일도 구해오고. 왜냐면 호주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모든 경력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꽤 괜찮은 직업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싸그리 무시하고 다시 바닥부터 이민자로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멘탈적으로 오는 그 회의감이나 그런 우울이나 이런 거에 더 저는 아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런 걸 이제 자기가 다 억누르고 시작을 한 거죠, 저를 위해서. 남편은 제가 호주에 와서 어쨌든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로 호주에 왔으니까 영어도 좀 공부를 해보고 또 더 괜찮으면 대학도 좀 더 가보고 자기 못 해봤던 것들을 다 해보면서 꿈을 펼치길 바랬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게 너무 뭐랄까 한 달 벌어 먹고 한 달 사는 거에 너무 급급한 거죠. 거기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너무 게으른 사고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이 처음에 되게 불만이었다가 그냥 그래 내가 그냥 계속 내 와이프 목까지 하자. 그래서 그냥 남편도 열심히 일을 했고 저도 근데 놀지만은 않았어요. 저도 풀타임 잡을 했고 2년 넘게. 그래서 이제 2년 넘게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유급 출산휴가라고 하죠. 페이드 페런트 리브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거의 만3 때까지 일을 했어요. 34주인가? 그때까지 일을 하고 유급 휴가를 받고 이제 일을 그만뒀죠. 호주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남편도 한 달 정도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와이프가 아기 낳을 때. 한국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뭐라그래, 사는 종류원? 근데 호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기 낳고 3일 있다가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거겠죠? 엄마 계시면 엄마가 오시고, 남편도 회사 한 달 휴가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남편이 와이프랑 아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